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부모님은 계단 하나를 오르면서 무릎을 붙잡고 있고 혼자 화장실에서 미끄러질까봐 소변을 참고 아파도 병원이 멀어서 그냥 누워 계십니다. 이렇게 불편하고 불안한 노후를 보내면서 자식한테 짐 되기 싫어서 말 못하시면서요.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지만 실버타운은 억소리 나고 요양원은 아직 이르고 그 사이 어딘가에 딱 맞는 집이 있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곳이 어딘지 어떤 곳인지 제대로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당장 신청 가능한지 아닌지 본인이 직접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단돈 월 5만원대로 호텔급 노후 생활을 누리면서 이 모든 불안을 싹 해결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집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요즘 눈치 빠른 어르신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소문이 돌아 검색창을 폭파시키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문턱 없는 안전한 최고급 시설에서 살면서 1층으로만 내려가면 물리치료에 영양 만점 식사까지 다 챙겨주는 곳이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무료나 다름없는데 조건이 엄청 까다롭겠지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이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혹은 신청하는 법이 너무 복잡해 보여서 평생 한 번뿐인 이 귀한 혜택을 놓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슬기롭게에서 20분 동안 아주 차근차근 기초부터 신청 꿀팁까지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딱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고 당당하게 내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명당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시작 전 슬기롭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평생 든든한 노후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5만원으로 호텔급 시설에 살 수 있는 곳은 바로 LH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LH 고령자 복지주택 대체 정체가 뭘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제 주변에 사는 칠순의 박 선생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 박 사장님이 평생 자식들 키우느라 집 한 채 남은 거 없이 전세, 월세 전전하며 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달 나가는 월세에 등골이 휘고 다리는 아픈데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빌라 3층에 사시느라 장 보러 한 번 나갔다 오면 무릎이 쑤셔서 밤새 잠을 못 주무셨대요. 그러다 우연히 이 고령자 복지주택을 알게 돼서 들어가셨는데 지금은 얼굴에 활기가 넘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집은 쉽게 말씀드리면 집과 병원과 문화센터를 한 건물에 싹 다 모아둔 어르신 전용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밥 먹고 잠만 자는 흔한 집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 기력이 떨어져도 자식 눈치 안 보고 내 힘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맞춤형 집이죠.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현관부터 문턱을 싹 없앴습니다. 어르신들 휠체어나 실버카 밀고 다니실 때 걸리적거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화장실 바닥은 물기가 있어도 미끄러질 일 없게 특수 처리가 돼 있고요. 변기 옆, 세면대 옆에는 짚고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안전 손잡이가 기본으로 딱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복도도 휠체어 2대가 동시에 휙휙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널찍합니다. 게다가 대박인 건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펼쳐지는 풍경입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엘리베이터만 타고 1층으로 내려가면 영양 만점 식사를 저렴하게 주는 공동식당이 있고요. 혈압 재고 물리치료받는 건강관리실에 하루 종일 심심할 틈 없는 바둑실, 노래교실, 서예 교실이 있는 복지관이 아예 아파트 밑에 붙어 있습니다. 특히 1층 복지센터에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선생님들이 늘 상주하고 계시는데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하루 종일 누구 하나 말 거는 사람 없어서 TV 소리만 빈 방에 울리던 날들 많으셨죠? 여긴 복도에서 마주치면 어르신, 밤새 안녕하셨어요?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하고 따뜻하게 손잡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양원처럼 갇혀 지내는 게 아니라 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귀한 대접까지 받는 곳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특급 정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복지주택에는 내 상황에 맞춰 고를 수 있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나중에 헛걸음을 안 하십니다. 첫 번째는 건설임대형입니다. LH가 아예 처음부터 어르신들을 위해 뼈대부터 새로 지은 신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당연히 시설도 가장 으리으리하고 복지 프로그램도 꽉 차 있습니다. 1층에 대규모 복지관이 들어서는 형태가 바로 이 건설임대형입니다. 새 집에서 세련되게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노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매입임대형입니다. 이건 LH가 우리 동네에 있는 기존의 튼튼한 주택이나 빌라를 사들여서 어르신들이 살기 편하게 안을 싹 뜯어고쳐 리모델링한 뒤 저렴하게 내놓는 방식입니다. 시설은 방금 말씀드린 거대한 신축 아파트보다 조금 소박할 수 있어도 엄청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살던 정든 동네를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낯선 동네로 이사가면 그것만큼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평생 다니던 단골 병원 원장님, 늘 가던 시장의 정겨운 얼굴들, 친한 이웃들을 그대로 두고 이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매입임대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이, 우리 동네에는 저런 새로 지은 커다란 아파트 단지가 없는데 어쩌지? 하고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정든 이 동네 골목 어딘가에도 매입임대형 복지주택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공고 보실 때 이 두 가지 형태를 모두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순서입니다. 과연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유튜브 댓글을 보면 정말 눈물겨운 사연부터 절박한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복잡한 법률 용어 다 빼고 어르신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만 모아서 딱 6가지로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실 테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첫째, 나이 기준입니다.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많은 분이 에이, 나는 70세, 80세라 너무 늙어서 안 되겠지 하시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이가 많으실수록 오히려 가산점을 더 잘 받아서 젊은 65세 어르신들보다 당첨 확률이 훨씬 올라갑니다. 그러니 나이 많다고 절대 주저하지 마세요. 둘째, 집이 없어야 합니다. 가장 질문이 많고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부분인데요. 본인 명의로 된 집이 없어야 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여기서 핵심은 자녀 명의로 된 집은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어도 부모님이 그 집에 얹혀 사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따로 되어 있는 세대분리 상태라면 부모님은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 자식이 집이 있다고 해서 미리 걱정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서 진짜 많은 분이 눈물 흘리며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특급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인데요. 아이고, 나는 지금은 집 없고 나중에 완공되면 들어갈 분양권 딱 하나 있는데 이건 괜찮겠지? 하시면 큰일 납니다. 법적으로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집을 가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청 자격에서 뚝 떨어집니다. 이 부분은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셋째, 소득과 재산 기준입니다. 이 부분 숫자가 나오면 머리 아파하시는데 슬기롭게 해서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소득은 2026년 현재 기준으로 1인 가구라면 월 소득이 약 250만 원 전후라면 조건에 충분히 맞으시는 겁니다.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을 조금 받으셔도 이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너무 걱정 마세요. 재산은 모든 식구들 재산 합쳐서 3억 3,700만 원 이하셔야 하고요.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 가액은 약 3,700만 원 안팎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혹시 생계용 트럭이나 장애인용 차량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금액 기준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으니
차가 좀 좋다고 해서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꼭 상담받아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시거나 차상위계층이시라면 소득과 재산 기준은 복잡하게 따질 것도 없이 무사 통과입니다. 넷째, 누가 먼저 들어가나요? 우선순위입니다. 1순위는 당장 국가의 도움이 절실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어르신이나 국가유공자분들, 그리고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분들이 가장 먼저 대접을 받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장 1순위가 아니라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령자 복지주택 공고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딱 올려두면 순서가 왔을 때 연락이 오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명단에 이름부터 올리셔야 합니다. 다섯째, 부부 신청도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부부 중 딱 한 분만 65세가 넘으셨고 두 분 다 집이 없으시다면 부부 동반 입주가 가능합니다. 혼자 들어가서 적적하게 사시는 것보다 영감님과 혹은 할멈과 오손도손 사시는 게 훨씬 좋겠죠? 심지어 LH에서는 노부부가 함께 살기 좋게 거실 하나에 방 하나가 따로 딸린 33제곱미터, 약 10평형 투룸 구조를 따로 널찍하게 만들어둔 단지도 많습니다. 부부가 함께 가시면 더 넓은 평수를 신청하실 수 있는 거죠. 여섯째, 65세가 안 되었는데 아픈 분들은요? 이것도 참 가슴 아픈 사연이 많은데요. 만약 연세가 만 65세가 안 되셨더라도 장애인 복지 카드를 가지고 계시거나 국가에서 지정한 노인 돌봄 서비스 대상자이신 분들은 예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혹시 주변에 몸이 불편해서 고생하는 60대 초반 분들이 계시면 이 정보를 꼭 좀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내용 간략하게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무주택, 그리고 일정 소득 이하, 이 세 가지만 머릿속에 쏙 넣고 계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문턱이 높지 않죠? 이건 돈 많은 특별한 사람만 들어가는 대궐이 아닙니다. 평생 자식 키우고 나라 일구느라 고생하신 우리 세대가 당당하게 국가에 요구하고 누려야 할 당연한 복지입니다. 자, 앞에서 자격 조건까지 꼼꼼하게 따져보셨죠? 이제 조건은 되는데 막상 신청하려니 눈앞이 캄캄하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컴퓨터 전혀 못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딱 5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자녀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온라인 신청이 제일 편합니다. 요즘은 동사무소 안 가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뚝딱 신청하는 게 대세죠. 자녀분들이나 손주들에게 얘야, 인터넷 검색창에 LH 청약 플러스라고 검색 좀 해줘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 팁 하나 드릴게요. 자녀분 스마트폰 앱에서 우리 동네 공고 알림 설정을 꼭 해달라고 부탁하세요. 공고가 뜨자마자 핸드폰으로 신호가 오니까 우리 동네 빈방이 언제 나오나 매일 확인할 필요 없이 기회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둘째, 컴퓨터가 무섭고 자식들 귀찮게 하기 싫다면 무조건 직접 방문하세요. 신분증 딱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 또는 LH 지역 본부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거기 가시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서류 출력부터 신청서 작성까지 친절하게 도와주는 전담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월급 주며 어르신들 도우라고 앉혀둔 직원이니까요. 미안해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가셔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셋째, 헛걸음하지 않는 서류 준비 꿀팁입니다. 모처럼 마음 먹고 버스 타고 찾아갔는데 서류 하나 빼먹어서 어르신, 이거 떼오셔야 해요 하면 그것만큼 힘 빠지는 일이 없죠. 동사무소 가실 때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이 3가지만 딱 챙기거나 그 자리에서 떼달라고 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시라면 해당 증명서까지 챙기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접수가 끝납니다. 참 쉽죠? 넷째, 공고형과 상시 모집형을 둘 다 노리세요. 공고형은 차,
지금부터 며칠 동안 신청받습니다 하고 기간을 정해두는 거고요. 상시 모집형은 빈방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미리 대기 번호표를 뽑아두는 겁니다. 제 추천은 공고가 뜨면 무조건 신청을 해보시고 동시에 상시 모집에도 대기자 명단을 올려두는 겁니다. 두 가지 그물을 다 쳐두셔야 당첨 확률이 훨씬 올라가겠죠? 다섯째, 신청 그 이후의 절차는요? 신청을 마치고 나면 LH에서 어르신들의 소득이나 재산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심사 기간을 거칩니다. 심사가 끝나고 당첨이 되면 집으로 기분 좋은 우편물이나 문자가 날아옵니다. 축하드립니다. 계약하러 오세요 하고 말이죠. 그때 보증금 내고 이사 날짜 잡아서 열쇠 받으시면 끝입니다. 그럼 막상 들어가면 어떤가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이 고령자 복지주택은 말 그대로 어르신들이 살기 편하게 뼈대부터 맞춤 설계된 집입니다. 미끄럼 방지 바닥이나 휠체어가 휙휙 도는 넓은 복도는 기본이고요. 진짜 대박인 건 바로 이겁니다. 하루 종일 누구 하나 말 거는 사람 없어서 TV 소리만 빈 방에 울리던 날들 있으셨죠? 여긴 복도에서 마주치면 어르신, 오늘은 좀 어떠세요? 하고 먼저 따뜻하게 말을 건네는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노래 교실이나 손뜨개 모임에서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하하호호 웃으며 지냅니다. 무엇보다 더는 적막한 TV 소리만 들리는 외로움은 없는 게 이 집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좋아 보였어도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돈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LH 고령자 복지주택은 완전 무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거의 거저나 다름없는 초저렴 주택입니다. 지역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이렇습니다. 보증금은 약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인데 나중에 이사 나갈 때 고스란히 돌려받는 돈이고요. 월세는 약 5만원에서 20만원대, 관리비는 평균 5만원 내외입니다. 즉, 한 달 주거비가 딱 10만원 안팎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혜택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정부에서 주는 주거급여를 꼭 함께 신청하세요. 그러면 이 저렴한 월세마저도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서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는 비용으로 호텔급 시설에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가슴 졸이며 물으시는 질문. 복지주택 들어가면 내 피 같은 기초연금 깎이나요? 절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그대로 다 받으시면서 이 집 혜택까지 누리시는 겁니다. 거주기간은 기본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데요. 자격만 계속 유지하시면 무려 최장 20년까지 내 집처럼 편안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단,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2년마다 소득이랑 재산을 정부가 다시 들여다봅니다. 만약 그 사이에 자녀가 효도한다고 집을 덜컥 사들여서 유주택자가 되거나 재산이 기준을 훌쩍 넘어버리면 재계약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입주하신 후에도 무주택과 소득 기준을 잘 유지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여기서 잠깐, 많은 분이 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럼 고령자 복지주택이 실버타운이랑 똑같은 건가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두 곳은 태생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LH 고령자 복지주택은 국가가 운영하는 주거 복지시설로 안전과 복지에 초점을 맞췄고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반면에 실버타운은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유료시설로 입주 보증금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들고 매달 내는 생활비도 수백만 원에 달합니다. 결국 내 주머니 사정과 형편에 어떤 집이 맞느냐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현재 LH 고령자 복지주택은 전국적으로 60여 단지 이상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말 든든한 소식은 정부가 이 주택을 매년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 동네에는 없는데 어쩌지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내년에는 내 집 앞마당에 떡하니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자녀분들께
LH 청약 플러스나 마이홈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검색해달라고 하시면 지금 모집 중인 곳과 앞으로 지어질 곳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집의 평수나 화려함보다 내 마음이 편안한 집을 찾게 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바로 그 헛헛한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공간입니다. 나이 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아, 이제 나도 내 인생의 마지막 집을 준비해야 할 때가 왔구나. 하지만 이곳을 먼저 경험하신 어르신들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내 인생의 마지막 집이 아니에요. 내가 다시 나답게 웃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 새로운 시작의 집입니다. 혼자 있는 방에서 비가 오면 누군가 와서 창문을 닫아주고 몸이 조금만 찌푸둥해도 1층 선생님이 찾아와 손을 잡아줍니다. 문 밖에만 나가면 식사는 하셨냐고 정겨운 인사를 건네는 이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워하던 사람, 냄새나는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용은 단순히 노후에 살아갈 집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서 살든 어떤 형태이든 이제는 남은 시간을 보내는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공간,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다음 집이 되길 바랍니다. 노후 길잡이는 여러분의 노후가 편안하고 더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노후의 집은 어떤 모습인가요? 조용한 전원에서의 여유로운 삶일 수도 있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경험과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 더 기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